Good afternoon, everyone. Now in 광주 김소연입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주말이었습니다. 123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 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평범한 하루, 보통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일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민을 배제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Now in 광주 시작합니다. 1부 광주 업데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민국의 남은 과제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마치자마자 광주를 비롯해서 이 광경을 지켜본 온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성숙한 시민들의 승리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이신 운영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의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했습니다. 계엄에서 탄핵 선고까지 123일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123일간의 여정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한아름 리포터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국민의 손으로 권력을 심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So today for the Gwangju updates, what we are talking about i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has unanimously ruled for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It took a total of 123 days from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at happened back in last year in December 4th to the impeachment ruling. So we're taking a look at the 123-day journey and the direction that this country will be taking move forward with reporter 한아름 here in the studio with us. 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현실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지켜내고 시민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시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넉 달 동안 5.18 민주광장을 지키며 파면을 외쳤던 시민들 역시 지난 4월 4일 선고날에도 다 함께 모여 파면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그 현장 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그 선고 나는 순간 너무 감격하고 너무 아마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몇 달 동안은 마음 졸이면서 있었는데 오늘 정말 어디에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리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와, 그동안 그 속 안에 있는 묵은 때들이 싹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아, 이제 콘서트장 가가지고 들어야 돼, 이제. 사실 겨울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4개월 정도를 나왔는데요. 이제 콘서트장에서 응원봉을 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한몫을 했다는 것도 이제 많이 뿌듯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성인이 되니까 윤석열이 탄핵됐네요. 그래서 너무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4개월간 정말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마음 졸이면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속이 좀 뻥 뚫렸습니다. 그래도 당연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주에서도 열심히 외치다가 광주에 와서 이 광주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이곳에서 파면 소식을 듣게 돼서 그냥 감격이 되어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치열하게 더 외쳤을 것 같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이 광주 시민들의 너무 기쁨에 찬 그런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보셨는데요. You just actually heard from the on-site of the sounds that had happened on the 4th of April when the ruling had been made. So these were the reactions and the cheers from citizens at the impeachment ruling within Gwangju City. I'm not sure if you were able to pick up some dialect and intonation of Gwangju citizens being so very cheerful and very happy about this decision finally having been made.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장기화를 막아낸 것은 단연 시민들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23일 동안 광장을 지키고 고비마다 더 큰 광장을 만들어낸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파면 선고가 되자마자 5.18 민주광장에는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이후에는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하며 광장을 함께 지켰던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이 광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환호 소리에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제부터 비로소 2025년이 시작됐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재미난 반응이 인기 검색어로 뜨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So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eachment ruling clearly stated that it was the citizens who prevented the prolonged state of emergency or the martial law that was abruptly declared at the end of last year. And without these very citizens who filled the streets and created larger demonstrations at each of the critical juncture, this day wouldn't have been possible. So as soon as the ruling was announced, Gwangju May 18th Democratic Square was filled with cheers, and it was followed by emotional outbursts where people were greeting one another, saying,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and loudly proclaiming, "We protected it and we won it." And it was a moment of unexpected joy that even for those watching from home and online, this particular phrase had been viral, which means Happy New Year because 2025 finally starts at this moment. It became like a trending topic in a humorous twist.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평가와 함께 외신들도 파면 선고 순간을 정말 실시간으로 앞다투어 보도했었는데요. 당시 주요 외신들의 반응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영국의 BBC는 한국의 고집 세고 성격 급한 윤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어린 시절부터 검사 시절 그리고 대통령 당선과 파면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조명했고요. 미국의 CNN은 미국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한미 동맹을 과시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내고 축출된 선출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Right, so this moment was widely regarded as a significant event in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and also international media reporters also covered the impeachment rather on time. And we have just heard about how BBC and CNN, as well as many other media broadcasts, have been broadcasting about this impeachment decision having been made. 이 탄핵 인용에 따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살펴봐야죠. 네, 일단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경호, 경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의
신분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증거 인멸을 이유로 직권 구속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우리 헌정사에서는 전례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 공방의 핵심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졌는지를 입증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필수 여건인 폭동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Right, so very briefly we talked about what is going to happen with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because first of all he lost his presidential posit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impeachment ruling and his treatment that is being actually followed on from now is aside from the security and protection, most of the privileges extended to former presidents will be revoked. So security services will continue as they are granted to former presidents in recognition of their symbolic status, and they will also be provided as long as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deems necessary. However, the legal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that a sitting president enjoys will no longer apply, and as a result, Yoon Suk-yeol will now face trial as an ordinary citizen in the ongoing charges of leading a rebellion or treason. Regarding which, he has also been explained just now that Yoon Suk-yeol is expected to attend his first trial session for these treason charges on the 14th and in his capacity as the defendant once again. There's also a significant possibility of him being arrested. And after being released from March 8th ruling cancelling his arrest, the likelihood of his rearrest has grown after his impeachment. And legal experts at this point believe that the court might order his arrest, citing concerns over possible evidence tampering as well.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본격화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Right, so again, the prosecution must prove that Yoon Suk-yeol had the intent to disrupt the nation's governance through the martial law that was declared on December 4th last year. And the second crucial issue will be whether the military deploy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occurred during the crisis, constitutes insurrection, which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is rebellion or the treason charges. We just briefly also covered about Kim Gun-hee, the former First Lady, who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investigation into her regarding the Deutsche Motor stock manipulation case. And last October, Kim Gun-hee was cleared of charges in relation to the stock manipulation case. However, with the recent final conviction of other individuals involved, there are now discussions about reopening the investigation currently. 또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 진행 저희가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최근 뉴스타파가 명태균 씨가 사용한 PC를 입수해 70GB의 자료를 복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대화,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수사에 중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제 격렬했던 탄핵 국면을 지나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 대선 잠룡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후 조기 대선 일정 간략히 살펴보죠. 네, 일단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60일째인 오는 6월 3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주 중 선거일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6월 3일에 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정해진다면 일정에 따라 오는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선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등록 직후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또한 본투표 직전인 5월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ight, South Korea is now transitioning rapidly from a tense impeachment phase into a presidential election phase, and it is very likely that it will be conducted on June 3rd as the most probable d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8년 만에 발생한 그런 일입니다. 한국 헌정에 되풀이되는 비극에 탄핵 찬반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는데요. 이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을 교훈 삼아 대한민국이 또 달라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늦더라도 어김없이 봄이 왔듯이 대한민국의 불의와 혼돈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길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60일 안에 나라의 리더를 새로 뽑아야 하는 초스피드 플랜인데요. 자,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장미가 피는 계절이라는 점에서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장미 대선, 2번 코스모스 대선.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regarding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nd his impeachment decision having been ruled out from the court in April 2025. After the dismissal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we once again find ourselves facing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And this time we have to elect the nation's leader within just 60 days, a super speed plan. Coincidentally, now this period is known as the season when roses bloom, which is why this has been given the name. Rose election is number 1 or number 2 is Cosmos election. What do you think this election is being called? If you know your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서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870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의 이신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93-0119 국제구조위원회. 안녕하세요, 강주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이 함께합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 김장하 선생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장하 선생을 만나서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며 김장하 선생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내게 고마워할 것은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내게 주었으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여기에서 사회에 갚아라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기여해달라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말이죠. 사회에 갚아라, 영어로는 pay it forward to society 라고 해볼 수 있겠죠. pay it forward 라고 하면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한번 사회에 갚아라, pay it forward to society. 지금까지 시사톡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성숙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 개혁 광주 비상행동의 이신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Today we have invited Mr. Lee Shin, who is a member of the committee of the Operation Committee at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Yoon Suk-yeol's regime and social reform Gwangju Emergency Action. We understand that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impeachment is only being seen as a victory for mature citizens. So let's discuss furthermore about this.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글로벌 광주 방송 처음이시죠? 네, 예. 처음 알았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 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이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특히 오늘 모시게 된 계기가 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 개혁 광주 비상행동의 운영위원님으로 모셨거든요. 이 이름이 좀 타이틀이 길긴 한데 이 비상행동 조직의 이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이 지지를 잃어버리고 독재를 하기 때문에 퇴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 시민 사회단체가 180개 단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123일 대장정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종교, 정당, 시민사회 또 원로까지 광주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인 그러한 큰 단체였다고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3일의 대장정에 그 길 동안 이 180여 개의 시민단체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헌법재판관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을 때 심정이 되게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물이 나고 또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포옹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반가운 환호를 지르면서 그 서로가 이렇게 포옹하면서 느꼈다 그런 감동. 그 이제 현장에서 직접 느껴봐야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마음이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123일 동안 천막에서 고생도 자면서 고생도 했지만 예. 이런 맛에 이렇게 활동을 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5.18 당시에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 때에도 이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 그 시간 4월 4일 11시 22분이었죠.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분위기가 굉장히 환호성도 있고 많이 좀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땠나요? 실제 주변에 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감동의 눈물이잖아요. 예. 정말 쉽게 판결 보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8대0으로 왜 이렇게 오래 갔을까?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광장을 지나왔잖아요. 예. 그 천막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또 조마조마하고 이게 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걱정 이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싹 날아가면서 정말 이 가슴이 펑 뚫리는 그런 어떤 기쁨과 감동의 자리였다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다들 감동했습니다. 네, 정말 123일이 짧다면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그 모진 추위를 다 뚫고 이렇게 겪어오셨는데요. So first of all, we have heard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Yoon Suk-yeol's regime and social reform Gwangju Emergency Action, where he is working as the committee member of the operation team. Now, this actually organization is where 180 civic organizations within Gwangju have come together to form against Yoon Suk-yeol's regime and his government because they actually measured that Yoon Suk-yeol is leading a dictatorship in this country and they were thinking it's an opposition of what the public of South Korea wants. So they were calling out for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Yoon Suk-yeol's regime and the social reform. And when they were all gathered together at the May 18th Democratic Square on the very historic moment of April 4th at 11:22 a.m. when the announcement has been mad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he just explained that on site there were a lot of joy and a lot of cries and so much of resignations that they could feel at the on-site. It is because once again they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123 days non-stop ever since they have been calling out for the resignation of Yoon Suk-yeol. Now, what we need to remember at this point is that it was throughout the whole winter season where it was very cold and yet they were always keeping in their positions, sometimes sleeping in the tents that they have set up, calling out for the democratic action and the resignation of Yoon Suk-yeol. So obviously it was a different sense of achievement and joy that they could have felt after the announcement has been made on the very historic site. 사실 작년 12월 4일 이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3일 그 과정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번 좀 쭉 설명을 위원님께서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비상계엄이 작년 12월 3일 11시경이 됐을 때 안 믿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비상계엄이라고 그래서 에이 뭐 장난하냐. 근데 실제 이 일이 벌어지고 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전일빌딩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고 이제 다 잡혀가면 안 된다. 1, 2, 3 지도부도 나오자. 예. 그리고 탱크가 들어오기 전에 또 이 광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제 긴박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서울에 100만이 모였어요. 정말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12월 14일 탄핵이 가결이 되죠. 예. 그 과정에도 정말로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국민들의 그 100만 이상이 모인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 열기가 결국은 이제 탄핵을 시켰다. 그리고 또 실패를 했는데도 풀어줬잖아요. 나올 때 개선장군처럼 활짝 웃고 나오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또 사실 얼척이 없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그때부터 꼬였죠. 이게 뭔가 불안하다. 뭔가 있다. 뒤에서 김건희나 또 어떤 그 내란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때부터 국민들이 또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잘못되면 기각되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자회견과 대책을 두 가지로 세워놨죠. 탄핵이 파면이 인용되었을 때 축하 파트로 가자. 승리 보고대로. 그리고 기각되면 바로 항쟁이다. 그리고 이제 각오들을 다지고 했었는데요. 그런 불안, 초조함 이런 마음들이 같이 있다가 이제 마침 4월 4일 123일 만에 됐을 때 타입은 그래요. 이렇게 쉽게 될 걸 왜 이렇게 끌었냐.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새로운 봄을 기다리듯이 민주의 봄을 맞이해서 오히려 더 감동이 크지 않았는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쁨도 컸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23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생에서 밀도 있게 살아본 적은 드물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 달처럼 또 한 1년이 뭐 10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 꽉 짜진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ight, so looking back at the 123-day journey starting from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back last year. Now, December 3rd was when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had been announced last year, and April 4th is the da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nnounced the ruling. So on December 3rd at 11 p.m., the martial law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martial law commander,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lifting of the martial law rather immediately. However,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was declared on December 7th due to a lack of quorum, and the second impeachment motion only passed on December 14th. So immediately after the martial law had been declared, there had gathered about 1 million South Korean citizens in Seoul and opposing for this whole action and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Yoon Suk-yeol immediately. He remembers the moment vividly, and he was calling how they were all packed and they had no space between each other. But again, only because the impeachment motion passed on December 14th, it really made a lot of public be very worried,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according to him, something that is very common sense, something that is very natural to be taking place. Yet it was only passed on the 14th of December, about 11 days after the martial law had been declared. And then on January 15th, when Yoon Suk-yeol was suddenly arrested, and then the court accepted Yoon Suk-yeol's request to cancel his arrest in March 7th, he recalls that moment and calls it a lot of people at the time were concerned because they could see that Yoon Suk-yeol was being very proud on his way out of the detention. And when on April 4th at 11:22 a.m.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vered the impeachment ruling, he called it that this was the moment that a lot of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and a lot of people have also been wondering at the same time if it's going to be a unanimous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Why did it have to take so long in the first place? And he feels that he hears a lot of people saying that this is the most of the majority of the comments. However, because it had taken 123 days, if we were to look at it in a silver lining or on the bright side, it is because of that they were able to persist on for so long and living such a condensed life within this period of 123 days. 특히 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80년 5월을 겪었던 이 광주 시민분들께는 더 큰 트라우마로 다가왔었는데요.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비상계엄하면 광주 시민들은 탱크부터 생각하잖아요. 예. 도청이 떠오르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집에서 젊을 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동구에 사니까 한 15분 걸려요. 그 순간 운전하고 오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가. 역사의 책임을 진 이제 우리 비상경도의 간부들인데 그 순간 정말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래 역사의 물줄기 한번 던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서 그 두려움은 여전했죠. 그런데 10명의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로를 믿고
같이 준비를 해 들어가면서 그런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탄핵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의 과정. 예,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도 어떻게 보면 비극을 이렇게 비극에 가지 않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는가. 군인들도 그 광주를 통해서 많이 각성이 됐고 우리 시민 또한 광주에 대한 빛이 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광장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광주에 빛을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오히려 저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계기로서 이번에 큰 어떤 회복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우리 광주도 또 완전 치유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도 홍금숙 님이라고 5.18 때 주남마을에서 이렇게 총을 맞고 했던 그분을 뵀는데요. 지금도 그 지역을 못 지나간답니다. 그 마을을, 주남마을을.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뵙기 위해서 만났는데 전날에 병원 가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두근두근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 특정 시간 장소에 갔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 우리 광주 시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과정으로서 서로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네, 광주에 빚을 졌다. 치유의 시간이었다. 회복의 시간이었다. 뭐 한 걸음을 더 이렇게 걷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특히 많은 분들에게도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선고일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날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좀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이거 이렇게 되다가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윤석열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진짜 일이 벌어지면서 누군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경찰을 동원하거나 또 비상계엄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실제 컸었는데 실제로 저는 보이지 않게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래서 저희들이 또 100만 명이 또 모여가지고 압박을 했고 결국 국민의힘이 이런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면서 이렇게 승리로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이렇게 결집하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옛날 이 보수 세력이 와서 막 그 광주에서 그런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때 또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 금남로를 꽉 채울. 그래서 역시 광주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경험했던 또 이 과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다. 완전한 이제 전원일치 8대0 선고였기 때문에 그러나 또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광주 비상행동이 이제 넉 달의 시간 123일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내신 건가요? 실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죠. 저희도. 20회가 넘는 정말 이 토요일 그리고 최근에는 한 20일 동안 매일 집회를 윤석열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매일 집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매일 집회가. 그리고 이제 또 천막농성을 들어갔거든요. 저도 이제 천막농성 배치 이제 총괄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또 이틀을 또 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이 막 이렇게 망가져서 최근에 장염도 앓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같이 일했던 모든 간부들이 다들 몸이 막 아팠어요. 그러나 이제 또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그 고달픔 이런 것들이 파면을 인용하는 순간 확 날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맛에 이렇게 활동을 하구나. 그래서 참 밀도 높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또 다양한 행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소홀도 하고 진짜 많은 행동들을 이렇게 왔고 정말 그야말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한 그러한 순간이었군요. 그래서 몸은 좀 많이 망가졌지만 그 기쁨 역사의 현장에서
만들어왔던 기쁨은 정말 모두 다 소중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Yeah.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want to note at this point of the time because, agai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ember 3rd last year was especially traumatic for the citizens of Gwangju City because we had experienced the events of the May 1980 back in the past. And he actually described it that a lot of people were commenting that we owe it to Gwangju and we need to make it work because of this oath that we had indebted over to Gwangju City. He also called it a period of recovery and reconciliation where people were able to feel a little bit of recovery and a little bit of healing through this, which is rather contrary, but through this 123 day of working together to oppose to this martial law and this dictatorship. He called it a period of recovery as well. Also, as the ruling day had passed week by week from the originally expected day, people were feeling a great sense of unease during the time as well. Yet, however, the ruling was an unanimous 8-0 decision, and this actually represented the democracy and the victory of the very people of South Korea. It is, again, the victory of democracy and people, according to him. And looking back now, he thought that it took such a long time for the ruling to be made because there were invisible hands that were working behind the scene. Yet, whatever it might have been, the force that was actually moving across, he called it that because people have gathered together, the citizens' power had overcome this problem, and we have now finally made this decision. 또 이렇게 집회와 많은 시위 문화를 바꾸기도 했는데 이른바 응원봉 세대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직접 경험해 보셨을 때? 12월 8일 서울에 갔을 때 100만이 모였잖아요. 뭐 진짜 2030 세대들이 응원을 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야, 우리는 이겼구나. 그리고 이제 기쁜 건 사실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제 물려주고 떠날 세대잖아요. 4050 세대들은. 근데 후배들이 안 보였거든요. 후대들이. 근데 이번에 쫙 물결처럼 오면서 이제 이 안도의 한숨. 우리 역사에 또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또 바톤을 이어주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우리 2030 세대들의 이 등장,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물려줄 건가. 이게 우리의 과제다. 후배, 안 보였던 후배들이 이제 보여서 바통을 이어주고 예. 안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그럼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세대가 이 순간에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딱 50대 후반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 세대인데요. 저도 이번 우리 딸 이제 26 같이 나와서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다시 만난 세계, 이 세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세대가 같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융합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이 응원봉 세대에게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 우리는.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고 마당을 열어주고 힘을 주는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서포터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 역사의 앞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이제 과연 우리가 바라는 국가와 사회는 결국에는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점에 이 사회 대개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참 어렵고도 쉬운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전쟁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이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저는 그 상식이 통한 사회의 핵심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주 웃는 사회, 웃음이 넘치는 사회. 예. 우리 이번 광장 느꼈잖아요. 막 감동의 눈물 서로 웃으면서 보면 이렇게 포옹하고 서로가 따뜻한 정이 흐르고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가 상식이 넘쳐나고 행복한 사회지 않을까. 그런 사회를 위해서 사회 대개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요새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 청년들 힘들잖아요. 그쵸, 희망도 팍팍하죠. 없고. 저는 청년들이 희망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취직도 되고 그들이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저는 그게 대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식과 원칙은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과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의 이신 운영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